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은 요원한 것일까? 공감과 나눔의 꿈.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아침,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속삭인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탐욕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곳이 많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질문 하나가 맴돈다. 탐욕스럽지 않고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은 정말 요원한 것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다.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은 단지 이상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공감과 위로, 행복을 나누는 일상 속에서 이미 싹트고 있다. 공감의 씨앗, 일상에서 피어나다.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은 거창한 혁명이나 거대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작은 손길로 서로를 보듬는 일상에서 비롯된다. 길을 걷다 마주친 낯선 이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누군가의 말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세상을 만들고 있다. 공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보이지 않는 실이다. 그 실은 약해 보이지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때 세상은 단단해진다. 고대 아메리카 인디언 공동사회는 이런 공감의 실로 엮인 삶을 보여준다. 라코타 부족의 철학은 미타쿠의 오야신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이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인간뿐 아니라 자연, 동물, 심지어 바람과 강까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이다. 그들은 사냥한 동물의 생명을 감사히 여기며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배고프지 않도록 수확물을 나누었다. 이타심은 그들에게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었다. 부족의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너는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물질적 나눔뿐 아니라 마음의 나눔, 즉 공감과 위로를 강조한다. 그들의 사회에서 착한 사람은 존경받았고 공동체는 그런 이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다. 홍익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꿈. 동양의 고대 사상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홍익인간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이상을 담고 있다. 이는 단군 신화에서 비롯된 가르침으로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홍익인간의 정신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며 이타심과 공정함을 삶의 중심에 두었다. 20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도 이렇게 말했다.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이 동북아인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이다. 고대 동양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상이 현실로 구현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조선 초기의 성리학자들은 인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공감과 배려를 실천하려 했다. 그들은 탐욕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한 분배와 교육을 강조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홍익인간의 구체적 실천이었다. 백성들이 그를 배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 이해하며 더 나은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일. 이는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현대사회에서의 착한 사람들의 딜레마. 하지만 현대사회는 고대 인디언의 공동체도 홍익인간의 이상도 아닌 경쟁과 효율이 지배하는 세계다.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탐욕은 종종 성공의 동의어로 여겨진다.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또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달린다. 이 과정에서 착한 사람들은 종종 뒤처지는 듯 보인다. 이타적인 행동은 손실로 여겨지고 공감은 약점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는 흥미로운 통찰을 준다. 그는 인간의 행복이 물질적 풍요보다 관계와 신뢰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착한 행동. 이를테면 누군가를 돕거나 위로하는 일은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행복감을 안긴다.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증거다.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은 물질적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 관계의 풍요,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함을 포함한다. 시스템과 문화, 세상을 바꾸는 힘.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회 시스템과 문화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높은 신뢰도와 공정한 복지 시스템으로 착한 사람들이 불이익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었다. 덴마크의 휘게 문화는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유대와 소박한 행복을 중시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이타적인 행동이 자연스럽게 보상받는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개인의 손실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불공정한 시스템은 착한 사람들을 소외시킨다. 예를 들어 부패한 조직에서는 정직한 이가 오히려 배제되기 쉽다. 이를 극복하려면 투명한 제도와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 홍익인간의 정신이나 인디언 공동체의 나눔처럼 현대사회에서도 정부가 만든 각종 제도들이 사람들의 선한 본성을 북돋을 때 세상은 더 나아진다. 작은 나눔, 큰 물결.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은 거대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싹튼다. 아침에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혹은 낯선 일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다. 인디언 공동체에서 사냥꾼이 고기를 나누었듯 고대 동양의 선비가 백성을 위해 글을 가르쳤듯 오늘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시간과 마음이다. 작은 나눔은 물결이 되어 퍼진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고 그 영감은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진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남은 이를 사회적 자본이라 불렀다. 신뢰와 협력으로 쌓인 자본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든다.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은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와 사랑을 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탐욕스럽지 않고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은 요원해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요원하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가지 않은 길, 그러나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인디언의 공동체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홍익인간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르쳤다. 오늘날 우리는 그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작은 목소리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길로 가는 첫 발걸음이다.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은 물질적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 서로를 향한 신뢰, 그리고 함께 나누는 행복으로 정의된다. 우리는 이미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씨앗을 손에 쥐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씨앗을 심고 가꾸고 기다리는 일이다. 햇살 아래 고요히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공감과 나눔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은 더 이상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서도 선한 사람의 삶과 행동을 칭찬하며 신앙과 도덕적 선함을 강조하는 구절로 가득하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뜻은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는 말인 것이다. 인디언의 마음이 이랬을까? 따스한 손길, 마음의 샘물 고요히 흐르며 아픔을 달래네. 미소 한 점, 속삭임 한 줄, 세상은 부드럽게 빛을 띠네. 탐욕 내려놓고 공감의 씨앗, 마음밭에 심어 꽃 피우네. 어깨 기댄 길, 사랑의 노래 함께 부르며 희망을 안네. 신뢰의 달이 별빛으로 이어 공정한 꿈이 하늘에 닿네. 작은 나눔이 온 세상 감싸 행복의 물결 영원히 흐르네.